빵쌤과 함께하는 국어 문법 영역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문법 학습의 기본이 되는 언어의 본질을 2차 시에 걸쳐서 학습했죠. 언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히 학습했는데요. 아직 그 학습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친구들은 2차 시에 걸친 수업 내용 꼭 보시고 이번 학습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국어의 의문 체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국어의 의문은요, 중학교에도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또한 수능에서도 의문 자체를 단독 문항으로 출제하기도 하죠. 특히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문이 무엇인지를 탄탄하게 기초 다져놔야겠죠. 오늘부터 앞으로 2-3시간에 걸쳐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자, 마음 준비 새롭게 하시고 본격적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첫 번째, 의문이 무엇인지 의문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이 무엇인지 또 음절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문을 분류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자, 의문의 개념, 음절의 개념, 분류는 의문체계 학습의 기본입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은 너무 쉬운데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문제집으로 실제 문제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가 응용됐을 때 바로 흔들리게 되죠. 자, 쉽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탄탄히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한자를 병기해 놨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음? 소리 음자입니다. 즉 의문은 소리와 관련된 개념이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런 정의를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핵심 부분만 간추려 보면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어디?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즉 의문이 달라지면 말의 뜻이 달라지겠구나. 즉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 소리 음자라 그랬죠?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중요하고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국어를 잘하려면요, 정의를 외우지 마시고 예를 가지고 학습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외운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특히 문법 부분은 탐구 형식으로 나오죠. 즉 다양한 언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의문이 무엇인지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단어의 쌍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 단어의 쌍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총 3가지 단어 쌍을 보여줄 건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달, 말, 발. 단어 3개가 있죠. 의미가 서로 어떤가요? 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 리을, 공통으로 쓰였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어떤 소리 때문이죠? 그렇죠. 처음에 오는 디귿, 미음, 비읍의 차이로 인해서 이 3 단어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첫 번째 보는 단어의 쌍은 디귿, 미음, 비읍, 즉 가장 첫 소리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죠? 선생님이 왜 강조하는지 위에 나와 있는 의문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3 단어의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디귿, 미음, 비읍과 같은 첫 소리, 자음이 사용되고 있죠? 디귿, 미음, 비읍과 같은 처음에 쓰인 첫 소리, 초성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3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단어쌍을 제시합니다. 달, 돌, 들. 여러분, 이번엔 디귿과 리을이 공통으로 쓰였지만 가운데 오는 아, 오, 의와 같은 모음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달, 돌, 들은 가운데 사용된 모음의 차이로 인해서 말의 뜻이 구별됐죠. 자, 이렇게 단어의 가운데 사용되는 가운데 소리, 즉 중성, 모음에 의해서도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슬슬 감이 오시나요? 마지막 단어쌍을 보면서 확실히 정리할까요? 달, 담, 닷. 세 단어 역시 디귿과 아라는 공통된 소리가 쓰였지만 가장 마지막 받침에 오는 리을, 미음, 치읓의 차이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죠. 즉, 맨 끝에 오는 끝소리, 우리 한자로 바꾸면 끝 종자를 써서 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성의 차이에 의해서 말의 뜻이 구별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 단어 쌍들을 보시면 초성, 중성, 종성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우리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사용되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중성에는 뭐가 쓰일까요? 항상 가운데에는 모음이 옵니다. 여러분, 모음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 있는지 떠올려 보실래요? 글자? 없죠? 모음은 모든 단어의 기본을 이루는, 음절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나중에 모음에서 깊이 학습하겠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면 단어의 뜻들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 같은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반대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단어쌍 보세요. 디귿, 미음, 비읍. 지금 초성에 쓰인 자음의 차이로 인해서 말의 뜻이 구별되죠. 디귿, 가장 작은 단위고요. 미음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죠. 우리 이처럼 자음과 모음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운의 대표적인 것, 자음과 모음이 있겠네요.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거 뭐? 자음과 모음입니다. 다음 내용 학습하겠습니다. 자, 음운이란 자음과 모음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학습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처럼 이렇게 예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우리는 발음할 때 한 덩어리를 이루죠. 예를 들면 기역과 아가 합쳐져서 가라고 하는 발음할 때 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것을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자는 마디 절자죠. 여러분들은 덩어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가라는 것처럼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발음할 때, 중요한 건 어디?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덩어리 하나라 그랬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함께 보죠. 여러분, 이 단어 읽어보실까요? 발음할 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발음을 한 후에 파악해야 됩니다. 약 발음하면? 그렇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네요. 그럼 몇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나요? 약. 네, 그렇습니다. 한 덩어리죠? 약 이름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착하다. 스스로 국어 공부하는 여러분 참 착하다.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착하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착하다 발음하면 어떻게? 착하다. 뒤에 있는 발음 기호 속에 이 발음처럼 소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몇 덩어리인가요? 착하다. 그렇죠.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우리 이걸 삼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닭. 선생님은 참 닭을 좋아하는데요.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닭. 발음해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발음 닭. 기역으로 발음나죠? 자, 몇 덩어리인가요? 닭. 한 덩어리네요. 얘도 이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술형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삼음절로 쓰시오, 뭐 이음절로 쓰시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음절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글자 수라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엄연하게 구분해 보면 자,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발음할 때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절은 발음했을 때의 그 발음을 보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나 발음의 글자 수는 일치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글자 수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음한 이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음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했는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착하다의 음절을 하나하나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걸 문제로 낸다면 오답에 착, 하, 다 있을 겁니다. 틀린 부분 두 부분 있네요. 어디? 이 부분 아니죠? 착하다의 음절을 파악해보면 뭐? 차, 카, 아이고 안 써지네요. 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했을 때 덩어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발음과 표기의 글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음절하면 글자 수구나 라고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옆에 빗금을 그어놨죠? 선생님은 이번에 의문을 질문할 겁니다. 자, 의문을 파악할 건데요. 약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성급하게 약의 발음을 보고 왜 의문이라는 건 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 쪽을 보고 분석하겠죠. 자, 이걸 보고 이응, 야, 기역이라고 분석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 하면 이 동그라미 이응은요. 초성 가장 앞에 올 때는 소리값이 없는 즉 의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약이라는 건 원래 야와 기역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숫자 빵을 써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응이라는 건요. 초성 앞에 올 때는 소리값이 없는 즉 의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언제 이응은 소리값이 있나요? 받침에 올 때, 종성에 올 때죠? 빵 발음했을 때에는 쌍비읍, 아, 이응, 의문이 3개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응은 초성에 올 때는 의문이 아니다. 종성, 받침에 올 때에만 의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약이라는 단어의 의문은 총 몇 개일까요? 야와 기역 총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착하다 음운 분석해 볼까요? 우리 음절은 하나, 둘, 셋, 3음절이었죠? 이번엔 이 음절을 이루고 있는 자음과 모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으로 분석해 보면요. 치읓, 아, 키읓, 아, 디귿, 요렇게 나눠지겠네요. 자, 중요한 건 음은 음절, 소리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닭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운으로 분석할 때는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분석한다고 했죠. 정리해보면 디귿, 기역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걸 묶어서 닭이라고 발음하는 이게 바로 음절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음운은 소리의 단위 중에서도 의미를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대표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었죠. 이러한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약, 닭, 차, 카, 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절이라고 한다.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응이라는 것은 가장 첫머리, 초성에 올 때는 의문이 아니다. 종성, 받침에 올 때에만 의문으로 인정된다. 중요한 내용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의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의문의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의문의 분류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의문의 대표적인 예, 자음과 모음을 보여준 후에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의문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세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나눠보면 분절 의문, 음소라고 되어 있고요. 비분절 의문, 운소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분절이라는 것은 나눈다란 뜻이죠. 즉,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의문, 그 예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비분절, 나눌 수 없는 거겠죠. 마디를 나눌 수 없는 의문으로 예를 들면 소리의 길이랄지 억양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분해준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두 번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분절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빵. 자꾸 빵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 빵이란 단어는 의문으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쌍비읍, 아, 이응.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나누면 어떤 것들이 나오죠? 자음과 모음이 나오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의문이다 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마디를 쪼갤 수 있는 의문. 자, 쪼개짐으로써 의미를 구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 없지만 뭘 구별해야 한다?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 예로부터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하는 국어의 전통성을 갖고 있었죠. 자, 말. 그 다음 말, 요 땡땡은 장음, 긴 소리 표시입니다. 이 짧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고요. 이 긴 말, 말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죠? 의미를 나누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 역시 의문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눈과 짧은 눈이요. 눈, 그리고 눈, 사전 찾으면 서로 다른 의미로 나오겠죠? 여러분, 짧은 눈과 긴 눈,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짧은 눈은 사람의 눈입니다. 눈, 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죠? 이러한 소리의 길이 역시 의문에 속한다. 단, 자음과 모음처럼 명확히 나눌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의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밑에 억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학교가? 우리 끝을 올리죠? 자, 이때는 물어보는 의미가 됩니다. 의문문이 되죠? 의문문, 질문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너 학교가?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너 학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명령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문, 즉 정리하면 억양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죠. 물어보는 건지 가라고 시키는 건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와 관련된 억양 역시 무엇이다? 의문입니다. 단 소리의 길이와 억양은 떼어낼 수 없죠. 눈에 보이게 구분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크게 두 개로 분류하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죠. 분절은 자음과 모음처럼 쪼개서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의미를 변별하긴 하지만 마디를 나눌 수는 없는 소리의 길이나 억양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것,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것,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 있다. 자, 우리 의문이라는 것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자음과 모음 같은 분절 의문이 묶어서 한 번에 소리나는 덩어리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했다. 몇 가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응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응은 단어의 첫머리, 초성에 올 때에는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빵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반대로 빵처럼 받침, 즉 마지막에 오는 종성이 쓰였을 때에만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 의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또한 우리는 음절이라는 걸 학습했는데요. 음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 중에 어떤 걸까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있을까요? 있네요. 우유, 우, 유 이런 건 전부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음절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문을 음절의 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의문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 대립의 쌍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굴, 꿀, 불, 들. 불.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술. 자,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서로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초성, 요 소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하나의 소리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을 묶어서 최소 대립의 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짐으로써 의미를 변별하는 이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했죠? 음운이라고 했었죠. 그 음운 중에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분절음운. 소리의 길이나 억양처럼 나누어 볼 순 없지만 분명히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소리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했는데 이 기초가 쌓여서 앞으로 심화되는 음운의 변동 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아직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절 음운 중에서 자음의 음운 체계를 학습할 텐데요. 선생님, 저희 자음 다 아는데요 라고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음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표를 정리할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이라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할 준비 갖추시고 다음 학습도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문법은 문제집을 한 권 정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이 아니더라도 요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학습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학습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영역은 교과서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틀이 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학습 자료 등 상관없으니까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학습 자료 준비해서 선생님 수업과 함께 들으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선생님 수업의 마무리는 항상 인생 수업이었죠? 마지막 부분 오늘의 한 문장 보면서 학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이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죠. 공부하는 거 두렵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나약한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극복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용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했잖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용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기하지 말고 문법 정주행 선생님과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